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되는 대로 함부로 하거나 속되게 말함 또는 그렇게 하는 말을 막말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 정치권은 막말 경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더 자극적인 단어를 찾기 위해 열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어느 정치인이 어떤 막말을 할까?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보면 걱정입니다. 지도층 인사라는 사람들의 입에서 남을 비방하기 위해 마구 쏟아내는 막말이 우리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 예를 여기서 열거하기도 부끄럽습니다. 국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 차원에서 막말을 마구 해대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도라면 착각도 너무 심하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수준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황금이 있고 산호가 많은들 무엇하겠습니까? 쓸모있고 값진 것은 지혜로운 입술입니다. 언어에는 따뜻함과 차가움, 적당한 온기 등 나름의 온도가 있습니다. 정치인 여러분 정말 말 조심하십시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17일과 18일 한화 토탈 대산 공장에서 유증기가 유출된 가운데 해당 설비에 작업 중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 유증기를 흡입한 마을 주민과 근로자가 300명가량으로 늘면서 재난 전파 전달 시스템에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시 전민동 갑천 일대에서 물고기 수백 마리가 폐사한 채 발견돼 대전시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에서 몽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A씨가 22,900V짜리 전기시설이 있는 변전실에서 청소도 중 감전돼 온몸에 2, 3도의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의 부동산 소비심리지수가 하락세인 가운데 지난달 소비심리지수가 전국에서 대전과 충남만 상승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김종민 의원이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상습 반복적으로 위협 행위를 가할 경우 가해 임차인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도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모내기와 함께 각종 과수와 작물 농사로 쉴 틈이 없습니다. 특히 밭농사에서는 농업용 비닐이 필수인데 수거나 재활용이 쉽지 않고 소각도 중 자주 산불로 번져 골치를 썩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길이 마련됩니다. 바로 뿌리는 비닐과 썩는 비닐입니다. 어제 새벽 5시쯤 대전시 송천동 모 아파트에서 대전 모 농협 전 조합장 63살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A씨는 지난 3일에도 음독을 시도했다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이수복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금요일부터 주말 동안 이 서산시 대산읍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바로 하나토탈 대산 공장에서 이틀 연속으로 유증기 유출 사고가 벌어졌기 때문인데 이 기자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죠. 17일 낮 12시쯤이었습니다. 서산시 하나토탈 대산공장의 한 5개 화학물 저장 탱크에서 유증기가 대량으로 유출됐습니다. 이어 방제 인력이 투입돼 오후 2시 30분쯤 유출을 막고 방제 작업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토요일인 18일 새벽 탱크 안에 잔류해 있던 유증기가 또다시 유출되는 사고가 다시 한번 벌어졌습니다. 네. 이 때문에 어제 저녁까지 근로자 25명과 인근 마을 주민 270명 등 총 295명이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예, 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유출된 거고 또 왜 사고가 벌어진 거죠? 네, 유출이 발생한 탱크 시설은 스티로폼이나 합성고무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스티렌 모노머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네. 요 해당 물질을 만들고 남은 기름 찌꺼기를 저장하는 곳이었는데요. 그런데 아직 조사 중입니다만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탱크 내부 온도가 갑작스럽게 올라가서 유증기가 안전 밸브를 통해 삐져나온 겁니다.
그리고 서산시에 따르면 이 유증기 안에 있는 다이에틸 벤젠이라는 물질이 주로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예, 바로 그 유출된 다이에틸 벤젠. 이 물질의 유해성을 두고도 논란이 있다고 하죠? 예, 일부 언론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유출됐다고도 보도가 됐는데, 이 다이에틸 벤젠과 벤젠은 이름이 조금 비슷할 뿐 엄연히 다른 물질이라고 합니다. 네. 환경부가 지정하는 유해 화학물질에도 해당하지 않고요. 예. 그런데 이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300명가량이나 속출한 건 이게 해가 있다는 증거 아닌가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그 관계부처에 물어봤는데요. 일단 분류상으로는 유해화학물질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다시 한번 되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인체 유해 여부는 병원에서 추가적으로 밝힐 부분이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 답변도 참 답답하네요. 예. 예. 인체에 해를 입었는데 그 부분은 병원에서 밝혀야 된다. 이거 환경부 참 답변이 이상하네요. 유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어떠한 정보도 주민들이 접할 수 없었다면서 이 재난 전파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도 많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서산시에선 마을 방송을 실시하는 등 유출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주어진 권한 안에서는 알리려고는 노력했다곤 하는데요. 하지만 재난 발생 당시 상황을 알리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이장과 통장, 그리고 또 새마을 지도자, 의용소방대 등 260여 명에게만 발송됐습니다. 일반 주민들한테는 보내지 않았고요. 예, 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데 이 왜 주민들에겐 사고 소식을 알리는 문자를 보내지 않은 거죠? 네, 일단 서산시가 긴급 재난 상황이라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지진이나 큰 재난 사고의 경우 시는 도에 긴급 재난 상황 문자를 요청해서 시에 있는 모든 사람의 휴대전화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전화 안내 문자라는 명목으로 시가 가지고 있는 주요 연락처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상황을 알리는 거고요. 근데 아까 그 다이에틸 벤젠이라는 유출 물질이 환경부가 정한 유해 화학 물질이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서산시는 이 유해 물질이 유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긴급 재난 상황까지는 아니고 주민 대피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시가 가지고 있는 연락처 260여 명에게만 문자를 발송한 거라고 합니다. 예, 이 화학물질 유출, 지진, 방사능 사고 이런 긴급한 재난은 한시라도 빨리 주민에게 알리는 게 중요한데 이것을 또 시군에서 도에 요청해서 문자를 보내야 한다. 이것도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이 단계를 거칠수록 늦어지는 건데 왜 이렇게 대응이 하게 돼 있는 건지 궁금하군요. 이 대전 고용노동청이 한화토탈을 대상으로 특별 근로 감독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해당 공장 내 사고 시설은 유증기 유출 이후 전면 작업 중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고요. 대전 고용노동청 측에서도 이틀 연속 사고가 발생한 점을 들어 시스템에 이상이 없는지 특별 근로 감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밖에도 한화토탈 노조가 임금 협상 결렬로 20일 넘게 전면 파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거여서 노동청은 시설과 또 시설 관리 부분도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 아까 지금 시와 도 거쳐서 네. 할 수밖에 그러니까 연락을 이렇게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저도 예.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어봤는데 시는 일단 그 개인정보보호법상 그 시에 있는 시민들의 연락처를 다 개개인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자 발송을 하기 전에 무조건 도의 승인이 필요한 거여서 긴급 재난 상황 발생 시 도의 승인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예. 예. 대전에서도 한화 사업장 폭발 사고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한화군요. 예. 오늘 뉴스 브리핑은 한화 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만 다뤘는데 이외에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도 있었나요? 네, 밤사이는 아니지만 어제 오전 10시쯤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에서 몽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A씨가 22,900볼트짜리 전기시설이 있는 변전실에서 청소를 하다가 감전돼서 온몸에 2도에서 3도의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소방당국은 갑자기 스파크가 튀는 소리가 들려 변전소에 가보니 A씨가 쓰러진 채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는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이수복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대전시가 유망 중소기업 선정을 위해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대상업체를 모집합니다. 대전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제조업과 지식산업, 영상산업 분야 중소기업으로 매출 수출 실적이 높고 재무 상태가 양호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가 높으면 가능합니다. 대전 서구가 중소기업 청년 인턴 사업 참여 사업체와 참여자를 27일까지 모집합니다. 대상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규직 채용 의사가 있는 업체와 서구에 주소지를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입니다. 대전의 첫 수소 충전소가 오늘 유성구 학하동에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합니다. 하루에 수소 승용차 70대와 수소버스 10넉 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충전 가격은 킬로그램당 8,200원입니다. 올해 세종시에서 수소차를 구입하면 한 대당 3,25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모두 10대로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2년 동안 의무 운행을 해야 합니다. 세종시는 또 화물차량 매연 저감을 위해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16대와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40넉 대 등 장치 종류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세종시 육사생활권 해밀리 마을 명칭이 올목마을에서 해밀마을로 바뀝니다. 세종시는 올목마을이 발음하기 어렵고 부정적인 느낌을 준다는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을 명칭을 해밀마을로 통합 변경했습니다. 대전문학관은 지역 청년 예비작가를 대상으로 하는 문학 큐레이터 1명을 모집합니다. 접수기간은 22일 오후 6시까지며 신청 서류를 작성해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당진시가 내년 상반기 당진에서 열리는 2020 충남체육대회에 사용될 엠블럼과 마스코트, 구호 등의 상징물을 공모합니다. 응모기간은 6월 28일까지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아침까지 5mm 미만의 비가 내리다가 오후 들어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양 17도, 천안과 홍성 19도, 대전과 세종 20도 등 17도에서 20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온도가 6도에서 12도로 오늘보다 큰 폭으로 떨어져 쌀쌀하겠고 낮 들어 20도에서 24도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1순위 후보지로 천안시가 선정됐습니다. 축구종합센터는 관중 1000명을 수용하는 소형 스타디움을 비롯해 천연 인조잔디구장, 다목적 체육관, 축구과학센터 등을 갖춘 곳으로 총 예산 1,5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충청남도는 최종 유치 확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천안의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1순위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서 충청남도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나소열 부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소열입니다. 예, 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후보지 우선 협상 대상 1순위로 천안시가 선정이 됐죠. 축하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 먼저 천안의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1순위 후보지 선정, 이걸 충청남도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무엇보다도 기쁘고요. 네. 그리고 천안 시민의 열정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15개 우리 충남시장 군수님과 220만 충남도민은 물론 560만 충청인 전체가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해 주신 덕택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이제 천안에 건립되면은 우리나라 축구 발전은 물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충청권, 남북권을 잇는 국토 균형 발전의 중핵도시 천안에 축구 종합센터가 자리함으로써 체육의 저변 확대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충청권은 물론 인근 경기도까지 함께 발전하는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아주 기대가 크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이게 구체적으로 예. 어디에 들어설 예정이고 또 어떤 시설들을 갖추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축구 종합센터가 들어서는 곳은요. 네.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이고요. 입장. 그리고 네, 경부 고속도로 서울 방향 입장 휴게소가 있는 바로 뒤편이고 북천안 IC에서 한 7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평탄한 경작지로서 산책할 수 있는 야산이 어우러져 있는 아주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와 KTX, 수도권 전철이 연계되고요. 인천공항은 80km, 그리고 청주공항까지는 한 30km에 인접해 있어서 교통이 편리하고 전국 주요 도시 1시간 거리 4통 8달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예. 그리고 천안시 위치할 축구종합센터는요, 부지 면적 한 14만 평에 축구면, 팔면 등 시설물 설치는 물론이고요. 수영장이 포함된 실내 체육관, 체력 단련실, 컨벤션 센터, 편의시설과 축구 박물관 등이 건립됩니다. 예. 물론 이제 구체적인 시설들에 대해서는 축구협회하고 천안시가 6월 중에 협상을 통해서 시설물과 운영 방안 그리고 투자 사업비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 협의해서 최적의 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예. 축구를 위한 거의 대부분의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군요. 예, 맞습니다. 예. 이런 시설 외에도 그 국가대표의 훈련뿐만 아니라 지도자 또 심판의 교육 등을 할 수 있어서 대한민국 축구의 요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들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축구와 관련된 스포츠 산업과 더불어서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축구협회는 물론 국가대표 선수, 유소년 축구 지도자와 심판이 함께하는 축구 메카로 자리매김하여 활발한 스포츠 마케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유소년들에게는요, 꿈과 희망을 주고 대학생들에게는 미래 국가대표의 꿈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향후 대한축구협회와 협의해서 엘리트 축구팀이나 생활체육 클럽팀 지도자와 선수들이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함께 뛰는 대한민국의 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 시설도 시설이지만 이 시설이 얼마나 또 효용 있게 축구 발전을 위해서 쓰이냐,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맞습니다. 쓰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축구 종합센터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천안시 또 충청남도 열심히들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벌여오셨는데 어떻게 이 유치 활동 진행하셨었죠? 하도 많아가지고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는데 작년 말부터 금년 1월에 이제 범시민대회와 6만여 명의 선행운동을 시작으로요. 금년 1월에는 문화체육부지사인 저와 천안시 NFC 유치위원들과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고요. 그리고 충남도의회가 청와대와 대한축구협회에 또 강력한 건의문을 내주셨고 2월에는 양승조 지사님께서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등 임원 등을 만나서 천안시 입지 여건 및 우수성을 충분히 설명했고요. 3월에는 또 충남 시군 의장협의회 결의대회와 15개 시장 군수님들의 결의문을 대한축구협회에 또 전달했고 4월에는 도지사와 그리고 도의회 의장, 도교육감이 천안 유치를 위해서 공동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리고 560만 충청인의 뜻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대전, 세종, 충북 지사님의 공동 결의문을 대한축구협회에 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에는 도의회 의장단과 협의해서 도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또 대한축구협회에 전달했고요. 그동안 좌우간 축구 종합센터 유치를 위해서 힘을 모아주신 천안 시민을 비롯한 220만 도민, 560만 충청인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까지 나서셨었고. 맞습니다. 특히 총 사업비 1,500억 원 가운데 도가 400억, 천안시가 4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건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축구 종합센터는 이제 천안시가 도시개발 방식으로 부지 조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비는 축구 종합센터의 생활체육 시설인
뭐 풋살구장, 테니스장 이런 수영장 시설을 갖춘 실내 체육관 건립이라든가 축구 박물관 등의 시설에 대해서 국비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이고요. 네. 또한 주변 공공 인프라, 예를 들면 도로, 하천, 산림, 도시개발과 연계하여 개발 행위 등에 대해서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이번 축구 종합센터 유치로 천안의 생산 유발 효과, 또 일자리 창출 등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대 효과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경제적인 부분으로 대한축구협회 용역 결과에 의하면요, NFC 생산 유발 효과는 한 2조 8천억 정도, 그리고 부가가치는 1조 4천억, 뭐 고용 창출 4만 명 정도로 예측합니다. 네. 또한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이제 축구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현재 서울에 위치한 축구회관을 축구 종합센터로 이전하거나 천안 시내로 이전할 계획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천안시는 이제 수도권과 충청권 그리고 남부권을 잇는 국토 균형 발전의 중핵 도시인데 축구의 저변 확대라든가 충남 브랜드 가치 제고, 관광 사업 육성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충청권은 물론 인근 경기도까지 함께 발전하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합니다. 이제 천안에 이 축구 종합센터가 들어서면서 우리 지역 축구 꿈나무들이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됐는데요. 이 축구 종합센터가 진정한 메카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 유소년 축구 육성, 또 축구 활성화 방안, 또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충남도는 아산 무궁화 FC하고 천안시청 축구단 외에 한 33개 학원 축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소년 축구 육성을 위해서요, 연령대별 다양한 맞춤 프로그램 축구 교실을 운영하고 유아부터 초중고 및 대학 리그, 그리고 프로구단의 진출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유망주 육성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축구 종합센터를 통해 지역의 지도자를 양성하고요. 그 지도자를 활용한 유소년 축구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소년 클럽 축구도 활성화해서 대한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주말 리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뭐 섣부른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도의 프로축구단은 아직 생각 안 하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은 천안시에서 나름대로 프로축구단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 선정은 언제쯤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고요. 이 최종 확정까지 이변은 없을까요? 우선 대한축구협회가 공모 당시 요구한 이제 사업 계획과 천안시가 제안한 사업 계획에 대해서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질 건데요. 시설물 건립과 운영 방안이라든가 투자 사업비 등에 대하여 이제 법률, 행정, 재정적 세부적인 검토와 협상이 이루어지고 보완 사항 등이 필요한 경우 협상 기간을 이제 30일 더 연장하여 최종 계약 체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우선 협상자로 지정되면은 사업 내용에 큰 흠결이 없고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이 없으면 최종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천안시가 제시한 이제 내용이나 부지 매입 등의 절차가 확실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어서 저희들은 뭐 이변이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마지막까지 응원해 주시죠. 마지막까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지사께서 이제 문화체육부지사신데, 최근 또 논산의 도남서원이 유네스코 등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게 되는데.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문화 쪽에서는 그 일이 있었고, 또 체육 쪽에서는 이제 축구센터가 있었고, 일이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뭐 전국에서 문화체육 부지사는 저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와 체육 진흥을 위한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데요. NFC 뭐 천안 유치라든가 도남서원뿐만이 아니라 또 유부도 갯벌도 세계 이제 자연유산에 또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일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문화적으로 품격 있는 충남 그리고 건강한 뭐 또 정신과 육체를 가지고 건강한 충남을 만들어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축구 종합센터 천안유치 확정될 때까지 도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주시죠. 먼저 천안 시민을 비롯한 220만 충남 도민 그리고 560만 충청인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남은 절차 끝까지 잘 준비하고 마무리 지어서 천안유치 최종 확정이라는 값진 성과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충청남도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안의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1순위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서 충청남도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조간 브리핑입니다. 대전일보는 칼국수 냉면값 껑충 외식 겁나네 란 제목으로 대전은 지난 한 달 사이 냉면 가격이 10%가량 치솟았고 충남에서는 칼국수 값이 1년 만에 10% 넘게 뛰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도일보는 충청 대도시권 계획 실행 능력 보여줘야 란 기사에서 먼지 쌓인 광역 도시계획을 대체할 실행력 있는 대도시권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송한,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5월 20일 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